커피는 안 마시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오후에 먹은 초콜릿 한 조각, 저녁 식사 후 마신 녹차 한 잔이 새벽까지 뒤척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모르고 먹는 숨은 카페인 음식들과 그것이 시니어분들의 수면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요. 혜숙 씨는 수면 클리닉 상담사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상담사가 카페인 섭취에 대해 물어보자 자신 있게 대답한 것입니다. 커피는 젊었을 때부터 안 마셨어요. 속이 쓰려서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음료는 어떤 걸 드시나요? 녹차나 홍차 같은 것은요? 혜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녹차는 매일 마셔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하루에 서너 잔 정도? 상담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혜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녹차에도요? 저는 커피만 카페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것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커피만 피하면 카페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많은 음식과 음료에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혜숙 씨의 경우를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서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녹차를 마셨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출출해서 초콜릿을 몇 조각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처럼 녹차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차 한 잔에는 적지 않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보다는 적지만 하루에 서너 잔을 마시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거기에 초콜릿까지 더해지면 카페인 섭취량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태호 씨는 콜라를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즐겨 마시던 음료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이 계속되었습니다.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때마다 콜라 한 캔씩 마셨습니다. 탄산음료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태호 씨도 커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쓴맛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카페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고 자다가도 여러 번 깼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콜라에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콜라에도 카페인 있대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 아닐까요? 태호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콜라에 카페인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콜라 한 캔에는 상당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마신 콜라는 밤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미경 씨는 홍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영국 드라마를 보면서 홍차 문화에 매료되었고 오후마다 홍차를 우려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아하고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맑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서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미경 씨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홍차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홍차는 녹차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마시던 게 불면증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숨은 카페인 음식들이 있을까요? 먼저 차 종류입니다.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 등 대부분의 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차에는 카페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일부 허브티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콜릿도 숨은 카페인 음식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 함량이 높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카페인도 많아집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다크 초콜릿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에 먹으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콜라는 물론이고 일부 사이다나 다른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시니어분들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맛 음식들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맛 아이스크림, 커피맛 사탕, 커피맛 케이크나 빵 등입니다. 맛만 내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커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카페인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약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 중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약효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구입하실 때 성분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디카페인 커피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페인을 제거했지만 완전히 제로는 아닙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혜숙 씨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먹는 것들에 이렇게 카페인이 많았다니.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 녹차, 점심 후 녹차, 오후 초콜릿, 저녁 후 녹차.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태호 씨도 콜라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하루에 2~3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마신 콜라는 잠들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싶었습니다. 미경 씨는 오후 홍차 시간을 좋아했는데 그것이 밤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까요?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막습니다. 아데노신은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쌓이는 물질로 우리에게 피로와 졸음을 느끼게 합니다. 밤이 되면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여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섭취하면 아데노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도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뇌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카페인의 반감기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대략 5시간 정도입니다. 즉, 섭취한 카페인의 절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5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오후 3시에 카페인을 섭취했다면 밤 10시쯤에도 절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 반감기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 기능도 약해지면서 카페인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5시간이지만 시니어에게는 7시간, 8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도 나이가 들면서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커피를 마셔도 잘 잤는데 나이 들어서는 녹차 한 잔에도 잠이 안 오는 이유입니다. 몸의 대사 능력이 변하면서 같은 양의 카페인도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수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카페인을 점심 이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후 2, 3시 이후의 카페인은 밤 수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정오 이후로 제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혜숙 씨는 이런 정보를 듣고 생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녁 식사 후 녹차를 끊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구수한 맛이 있어서 녹차를 대체하기 좋았습니다. 오후 초콜릿도 줄였습니다.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서 먹더라도 오전 중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 대신 밀크 초콜릿을 선택했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점심 후 녹차는 한동안 계속 마셨습니다. 완전히 끊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점차 횟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마시다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전에만 마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태호 씨는 콜라를 끊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평생 즐겨온 음료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때마다 콜라가 생각났습니다. 탄산의 톡 쏘는 맛이 그리웠습니다. 대신 탄산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인은 없지만 탄산의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는 것 같았지만 레몬이나 라임을 넣으면 상큼한 맛이 나서 괜찮았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서 콜라가 덜 그리워졌습니다. 점심때는 가끔 콜라를 마셨습니다. 완전히 끊기는 힘들어서 오전이나 점심때로만 제한했습니다. 저녁에는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홍차 시간을 바꿨습니다. 오후 4, 5시에 마시던 홍차를 오전 11시쯤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로 대체했습니다. 카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카모마일 차는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왔습니다. 홍차를 마시던 의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만 바꾼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혜숙 씨는 오후가 되면 녹차가 생각났습니다. 습관이 된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식사 때마다 콜라를 찾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경 씨는 오후 홍차 시간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숙 씨는 밤에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예전처럼 한두 시간씩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잠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다가 여러 번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한 번 정도 깨기는 하지만 다시 잠드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미경 씨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낮에도 졸리지 않았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잠을 잘 자니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혜숙 씨는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는 속이 자주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분도 한결 나아져서 사소한 일에 짜증내는 일이 줄었습니다. 태호 씨는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혈압이 높았었는데 잠을 잘 자니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하며 칭찬했습니다. 미경 씨는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피부가 칙칙했었는데 이제는 화사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옅어졌습니다. 세 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숙 씨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나 녹차 줄였더니 잠이 정말 잘 와. 너도 한번 해봐.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녹차 많이 마시는데 그게 문제였나? 태호 씨는 같이 운동하는 동년배분들께 조언했습니다. 콜라에도 카페인 있다는 거 아세요? 저녁에는 안 마시는 게 좋대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분들도 확인해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미경 씨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카페인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홍차도 카페인이 많아서 저녁에는 허브티로 바꿨어요. 많은 분들이 나도 몰랐네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영양학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일 때는 갑자기 완전히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두통, 피로감, 짜증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양을 줄여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페인을 줄이는 대신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체내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카페인을 줄이면서 물이나 카페인 없는 차를 충분히 마시면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대체 음료로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루이보스차, 카모마일차, 페퍼민트 차 등이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맛과 향이 좋아서 기존의 차 습관을 대체하기에 적합합니다. 혜숙 씨는 이제 아침에만 녹차를 한 잔 마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즐거움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 외 시간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습관이 되니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탄산수에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 마시는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레몬, 라임, 오렌지, 자몽 등 다양한 과일로 맛을 내니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트 잎을 넣기도 했습니다. 콜라보다 건강하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미경 씨는 다양한 허브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카모마일, 페퍼민트, 히비스커스, 루이보스 등 여러 종류의 허브티를 번갈아 마시면서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향과 맛이 달라서 흥미로웠습니다. 세 분 모두 수면제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면증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숨어있던 카페인을 찾아내고 조절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이나 외식할 때는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은 어김없이 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카페인을 늦게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다음 날부터 다시 조절하면 되었습니다. 한수면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숨은 카페인을 찾아내는 것은 불면증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카페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카페인 섭취 시간과 양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차가 크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 2~3시까지는 카페인을 섭취해도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정오 이후로는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숙 씨는 이제 음식을 고를 때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살 때도 성분표를 보고 커피 맛이나 초콜릿 맛 제품은 피합니다. 외식할 때도 음료를 주문하기 전에 카페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태호 씨는 손주들에게도 카페인에 대해 알려줍니다. 너희도 콜라 많이 마시지 마라.
카페인 때문에 잠 못 잔다. 손주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문화센터에서 허브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허브의 효능을 배우고 블렌딩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 소화에 좋은 허브, 면역력에 좋은 허브 등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분의 변화는 단순히 수면 개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자신의 몸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먹던 음식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건강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씨는 식단 전체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도 확인하면서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태호 씨는 운동량을 늘렸습니다. 잠을 잘 자니 낮에 에너지가 생겨서 운동할 의욕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걷기 시작했고 저녁에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세 분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건강해 보이세요. 뭔가 특별한 거 하세요? 같은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세 분은 숨은 카페인을 찾아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페인과 수면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니 왜 불면증에 시달렸는지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온다고 체념하지 않고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 것입니다. 물론 불면증의 원인은 카페인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질병, 약물,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숨은 카페인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커피는 안 마시는데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혜숙 씨, 태호 씨, 미경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숨은 카페인을 찾아내고 조절해서 수면이 개선된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 동안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그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커피 맛 간식 등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오후 이후의 카페인은 피해 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편안한 밤, 깊은 잠, 상쾌한 아침. 이 모든 것이 숨은 카페인을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르고 먹는 숨은 카페인 음식들과 그것이 어떻게 수면을 방해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커피만 피한다고 카페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 생각보다 많은 음식에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카페인에 더 민감하시기 때문에 오후 이후의 카페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